자, 4장의 10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파이프, 필터, 리다이렉션 세 가지 개념을 살펴보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파이프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무슨 파이프, 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는 우리 명령을 내리면요, 이렇게 이제 요 문자를 쓰고요, 이 앞에 명령의 결과를 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보시면, 자, 우리가 ls-l 슬래시 etc 하면은 이렇게 쭉 넘어가죠. 너무 많이 넘어가요. 그죠? 이렇게 굉장히 파일이 많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하나씩 보고 싶어요. 한 페이지씩 보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결과를 우리가 뭐라는 명령 기억나시나요? 한 페이지씩 끊어서 해주는 명령. 그러니까 ls-l 슬래시 etc를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파이프는 그 역슬래시 있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역슬래시 오른쪽 위에 있는 키 이걸 누르면 됩니다. 하고 more 엔터를 딱 치면 이제 딱딱 끊기죠. 결과가. 그래서 스페이스는 다음 페이지, B는 앞에 페이지. 기억나시죠? 아, 이건 B는 안 가네요. 자, 그리고 끝났으면 Q. 이렇게 해서 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는 명령어가 아니라 요 자체 요거 있죠? 요거를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필터는 필요한 걸 걸러주는 명령어인데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ps-ef 할까요? 제가 한번 ps-ef 하면은 현재 작동 중인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엔터. 역시 너무 많아요. 제가 다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관련된 게 배시와 관련된 프로세스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배시에 되는 관련된 것만 걸러서 보여줘라. 그게 그랩이에요. 자, ps-ef 하고 파이프 쓰면서 그랩 하면 걸러주는 거거든요. 그랩 배시 하면 이제 배시와 관련된 프로세스들만 이렇게 보여주죠. 여기 보이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많이 썼던 게 뭐냐면은 rpm-qa가 뭐였죠? 설치된 파일의 목록인데 이거 엔터 치면은 지금 몇천 개가 넘어가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뭐 하냐면 뭐 우리가 관련된 게 뭐일까요? gedit 관련된 거 있나 볼까요? 그러면은 그랩 하고 gedit 하면 gedit 글자가 들어가는 것만 골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엔터. 그렇죠? 그래서 gedit 들어간 글자가 요거밖에 없네요. 이렇게 결과를 보여줍니다. 몇천 개 중에서 이것만 골라서 걸러서 보여준다. 이게 바로 필터입니다. 걸르는 거. 자, 이번엔 리다이렉션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제가 ls-l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결과가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화면이 아니라 제가 파일로 만들고 싶어요. 그 파일을 ls-l 하고 이게 이제 화살표겠죠. 리다이렉션입니다. 하고 file.txt 힘은 안 보이죠? 요 파일에 써졌어요. 볼까요? cat file.txt 이해하죠? 요 파일에 이제 결과가 쭉 써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인데요.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걸 두 개를 쓰면은 파일이 요 파일이 없잖아요. 그럼 새로 만들어주고 만약에 이 파일이 있으면 append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에 덧붙인 거예요. 밑에다 덧붙이고. 그럼 하나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만들어주고 있으면 덮어쓰고 오버라이트 한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만 좀 있습니다. 이거 둘 다 리다이렉션입니다. 리다이렉션 방향을 바꾸는 거. 요것도 쓸 수 있어요. 이거 소프트가 아니라 소트죠. 자, 볼까요? 얘를 정렬해서 볼까요? 자, 잠깐 컨트롤 C 누르고요. 자, cat하고 file.txt를 보면요. 이게 지금 정렬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렬을 하고 싶으면 soot하고 보죠. file.txt를 어디다가 out.txt로 소프트가 아니라 소트죠. 글자 또 틀리네요. so art죠. 이렇게 하면 볼게요. 제가 cat out.txt 보면은 얘는 알파 정렬이 되어 있죠. 맨 앞에 글자로 되시나요? 달라요 아까랑. 자, 이거는 하이픈 쭉 나오고 D 나오고 하죠. 자, 제가 얘 볼게요. 얘는 이 섞여 있죠. 보면 섞여 있죠. 그래서 다시 요 명령 뭐예요? 이 file.txt를 정렬해서 다시 out에다 넣어라. 이렇게 리다이렉션을 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세스와 데몬에 대한 개념을 좀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익혀놓으시죠. 자, 일단은 우리가 그 프로세스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게 프로그램이죠. 그게 메모리로 로딩된 게 바로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하드디스크에 아래 한글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프로그램이에요. 왜? 아직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걔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따닥 하죠. 아이콘을. 그럼 어떻게 돼요? 화면에 이렇게 뜨죠? 그러면 걔가 메모리로 로딩이 된 거예요. 얘가 활성화됐어요. 이제 살아났잖아요. 우리 파워포인트 똑같네요. 얘도 제가 이거 실행하기 전에는 그냥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제가 파워포인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니까 이거 화면에 이렇게 떴죠. 떠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죠.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제가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바로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인데, 포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 실험, 이거 지금 뭐죠? 우리 파워포인트 실행하니까 눈에 보이죠? 이런 거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이거 뭐예요? VMware 플레이어 실행하니까 눈에 보이죠? 앞에 이게 포그라운드 프로세스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실제는 돌고 있지만 눈에는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V3나 알약 이런 백신 프로그램 있죠? 그 백신 프로그램 눈에 안 보여요. 저도 이 백신이 여기 깔려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지만 걔가 안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메모리에 로딩돼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대표고, 또 하나 서버 데몬이에요. 우리 아직 서버를 안 배웠어요. 우리 요번 과정의 목표가 이 서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서버 데몬, 이게 서비스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바로 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건 좀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서버 데몬 또는 서비스, 서버 프로세스 뭐 비슷한 말인데, 얘네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일종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프로세스 번호가 있어요. 각각의 프로세스는 할당된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컨트롤 C 하고요. ps-ef 명령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래 뭐 아무거나 할게요. 배시 관련된 거 하면은, 요게 이제 제가 줄이 넘어가긴 했는데, 요게 바로 이 앞에가 이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번호예요. 지금 요 프로그램 실행된 거 있죠? 요건 번호가 826이고, 얘는 1968이고, 이렇게 번호 보이죠? 이 번호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세스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고유한데, 제가 고유하단 말씀이 현재 이 컴퓨터에서 고유한 거고요.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프로세스 번호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잖아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아래 한걸 이 파워포인트 얘기할까요? 파워포인트가 하드에 저장된 상태에서 제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은 얘가 어떻게 메모리로 로딩이 되죠. 그 로딩이 되는 순간에 프로세스 번호를 얘가 할당을 해줘요. 그 운영체제가. 근데 그 번호는 몇 번을 할당하냐면 그냥 아무거나 줘요. 비어있는 번호. 그러니까 실행할 때마다 뭐가 바뀌어요? 프로세스 번호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게 아니니까 항상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ps 명령으로.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번호를 확인하고 싶다. 그럼 ps 명령으로 확인해라. 이렇게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작업 번호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순차 번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번호가, 그러니까 프로세스 번호와 별개로 작업 번호가 매겨지는데, 걔가 바로 순차 번호, 작업 번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실습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있는데, 모든 프로세스는 다 부모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잖아요. 그럼 얘가 프로세스 번호가 앞에가, 뒤에 번호가 부모 프로세스 번호예요. 자기의 부모. 얘도 이 프로세스 번호이고, 얘 부모.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 프로세스를 왜 알아야 되냐면, 가끔 이 프로세스를 죽이려면 요 번호를 가지고 죽이거든요. 뭐 죽인다는 게 좀 약간 끔찍하지만, 그러니까 뭐 종료하는 거죠. 이 프로세스를 종료하려면 잘 종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어느 잘못된 사이트 들어가면 계속 팝업 창이 뜨죠?
그럴 땐 닫아도 계속 따라서 뜨죠. 그럴 때는 걔를 죽인 게 아니라 걔의 부모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프로그램 자체거나 아니면 윈도우즈를 종료해도 돼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죽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종료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거 기억할게. 얘가 자기 번호, 이 뒤에 있는 게 부모 프로세스의 번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부모를 킬하면 당연히 자식 프로세스도 자동으로 킬된다. 자, 프로세스 관련 명령어는 우리가 확인한 ps 프로세스 확인하는 건데, 그냥 ps 하면은 별게 안 나와요. 그래서 ps-ef를 써야 되는데 이름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파이프의 그랩하고 이제 제가 보고 싶은 프로세스 관련 이름을 주면 돼요. 방금 저는 뭐 배시를 보고 싶다. 배시 관련된 프로세스만 보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킬은 이 프로세스를 강제로 죽이는 명령어예요. 자, 한번 죽여볼까요? 일단 뭐 하나 실행해볼까요? 실행을 뭐 파이어폭스 실행해볼까요? 자, 파이어폭스. 자, 웹브라우저에서 아무데나 들어가 볼까요?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도 되겠지만 뭐 잘 됐죠? 그러면 얘를 지금 제가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닫아도 되지만, 자, 프로세스를 확인하면 돼요. ps-ef 그랩 이름이 이제 파이어폭스죠. 그러니까 파이어만 써볼까요? 그러면 파이어월드 이거 아니고 파이어폭스 있죠? 지금 얘 실행되고 있는 애죠. 얘 파이어폭스가 했는데 얘 번호가 몇 번이에요? 64060이네요. 여러분이랑 저 달라요. 저는 64060. 그럼 얘를 킬 하고 번호 64060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게 닫혔죠? 미리 없어졌죠? 요게 바로 프로세스를 강제로 하는 건데, 이 킬을 해도 가끔 안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옵션 중에서 마이너스 9 옵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킬하고 마이너스 9, 지금 뭐 죽었지만 마이너스 9 하면은 확실히 죽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9입니다. 옵션 중에. 그러면은 강력하게 죽어라,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ps트리는 부모와 자식 프로세스 관계를 트리 형태로 보여줘요. 재볼까요? 자, ps트리 붙여서 한번 이 트리 번호 보죠. 메뉴 보면 볼까요? 메뉴 보면, 자, 시스템D라는 프로세스가 제일 상위 프로세스예요. 그 밑에 다양한 프로세스가 이렇게 쭉 묶여 있는 게 보이시죠? 하고 GDMD 쭉 보이세요? 이렇게 프로세스 현재 구조를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ps트리라는 명령어입니다. 우리 지금 이거 5예요. 여기 봤어요. ps트리 명령은 이 앞에 배시고 그놈 터미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쭉 이해가시죠? 그럼 사실은 시스템들을 종료하면은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기본 명령이지만 많이 사용될 중요 명령이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죠. 자, 이번에는 실습 16번에 프로세스 연습을,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개념 있죠? 이거랑 같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익혀 보겠습니다. 자, 서버 컴퓨터에서 진행해 볼까요? 클리어 하고요. 자, 먼저 제가 yes라는 그 명령이 있어요. 그냥 엔터 치면 y를 그냥 쭉 무한 루프로 만드는 명령이에요. 컨트롤 C 누르면 중지돼요. 자, 얘를 yes를 화면에 보기 싫으니까요. 이게 뭐죠? 리다이렉션이죠. 하고 디바이스 밑에 널에다가 넣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y라는 명령어가 일로 쭉 가는 거예요. 되셨죠? 지금 아까는 화면에 나왔는데 화면에 안 나오고, 이 널은 뭐냐면 그냥 블랙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장치인데, 그냥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명령어인데 제가 일부러 프로세스를 하나 만든 거예요. 됐죠? 이러면 얘는 뭐냐면 얘가 바로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눈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물론 눈에 출력이 안 될 뿐이지 얘가 지금 잡아 있잖아요. 이게 포그라운드예요. 자, 제가 얘를 죽이려면은, 자, 제가 터미널 하나 열게요. 이 두고 파일에 터미널 열기에서 하나 더 열었어요. 터미널을. 그래서 확대해 볼까요? 보기 확대. 자, 좀 줄일게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자, 됐죠? 자, 여기서 제가 작업을 해볼까요? 자, ps-ef하고 파이프 그랩 yes 보면은 yes 관련된 게 나오는데, 혹시 주의점이 이거예요. yes가 두 개가 아니라 맨 뒤에 그랩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시하세요.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지금 우리 yes가 되는 거 뭐죠? 49196 64198. 저랑 여러분 다르다 그러겠죠? 요게 이제 64198 번이에요. 그러면 킬로 죽여볼까요? 킬 마이너스 9
64198 엔터. 죽었죠? 여기도 죽었음 써있네요. 잠깐,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죽이는 거를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포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 보냈다가 다시 포그라운드 바꿔오는 걸 해볼까요? 자, 여기서 해볼까요?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뭐예요? 지금 포그라운드예요. 눈앞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그라운드인데, 얘를 컨트롤 G, 컨트롤 Z를 누르면은 얘가 현재 스탑 되죠. 자, 그러면 얘가 현재 스탑 됐지만 얘를 제가 백그라운드 말려면 BG예요. 백그라운드 역자겠죠? 엔터. 그럼 얘가 다시 이제 도는데 어떻게 돌아요? 백그라운드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얘가 1번이라는 작업 번호를 붙여주는 거죠. 1번 작업 번호로 백그라운드 보내주세요. 됐죠? 그럼 얘를 다시 포그라운드 바꾸려면은 FG예요. 포그라운드 바꿔라. 작업 번호 1번, 아까 1번이었죠? 다시 앞으로 바꿔라 하면 다시 앞으로 왔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취소하는 건 컨트롤 C 하면 이제 완전히 취소가 됐고, 이렇게 해서 포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로 보냈다가 다시 포그라운드로 이렇게 가져오는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포그라운드 중에서 이걸 볼까요? G 에디트하고 엔터 쳐볼게요. 그럼 이게 뭐죠? 지금 X 윈도우의 에디터인 G 에디터가 열렸는데, 문제가 요 에디터는 그냥 바로 쓰는 거죠. 여기 따로, 그러니까 별도의 창으로 뜨죠. 근데 지금 뒤에 뭐야, 터미널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그라운드 실행되니까 뭐 틀린 건 아닌데 굳이 터미널까지 잡아먹고 필요 없는데 요것만 하고 요건 따로 있고 이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다시 닫을게요. 닫고 G 에디트하고요, 뒤에다가 앰퍼센트를 붙이면은 이거를 실행하되 백그라운드 실행해라.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되는 게 어차피 터미널이, 그러니까 창이 하나 뜨니까 백그라운드도 여기서 작업하면 되고 여기도 이 터미널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명령어 뒤에 앰퍼센트를 붙이면은 백그라운드로 돌려라, 이런 의미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의미 없는 것도 있어요. 볼게요. 제가 VI 에디터 기억나시죠? 여기도 앰퍼센트 붙였어요. 어? VI 에디터가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런 거는. 됐나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요거를 다시 포그라운드 가고 뭐죠? 포그라운드 2번이었죠. 작업번호 2번 엔터. 그럼 VI가 다시 열렸죠. 그냥 뭐 할 거 아니니까 빠지죠. Q로 빠지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앰퍼센트 붙이면 좋은 게, 우리가 압축 배웠죠. 그래서 만약 대용량 파일을 뭐 타르로 묶거나 압축한다 이러면 굳이 이 앞에서 이렇게 쳐다볼 필요 없이 그냥 압축하면 타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뒤에 앰퍼센트를 붙이면 그냥 백그라운드를 알아서 묶거나 압축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안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어떤 게 필요한지 간단하게 실습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서비스와 소켓 개념을 간단하게 파악해 볼게요. 자, 서비스는 여기 써있듯이 시스템과 독자적으로 구동되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게 한참 설명하면 막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웹 서버 만들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걔가 바로 웹 서비스예요. DB 서버 만들 거거든요, DB 서비스. FTP 서버 만들면 FTP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바로 서버 프로세스를 서비스라고 부른다. 그런데 얘는 독자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한테 간섭을 안 받고 메모리상에 상주해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서비스, 이름대로 서비스네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서비스들은 중요한 게 있다가 할게. 나중에 계속 할게. 시스템 CTL 명령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하고 중지하고 재시작하고 서비스 이름.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 웹 서버를 시작하려면 시스템 CTL 스타트 HTTPD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웹 서버를 작동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서버 프로세스가 돌고 걔가 우리 앞에서 배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도는 거예요. 얘가 바로 독자적으로 도는 서비스예요. 나머지 FTP나 DB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서버의 실행 스크립트 파일은 usr lrv 시스템d 밑에 시스템 요 디렉토리 안에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름 점 서비스라고 붙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는 httpd거든요. 점 서비스 이런 이름으로 존재한다. 요 폴더는 좀 잠깐만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종종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폴더 안에
서비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지금 간단히 얘기하지만 우리 책 후반부는 이 책의 반 이상이 사실은 서비스를 만들고 작동시키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때 질리도록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소켓은 서비스랑 약간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서비스는 항상 구동되지만 소켓은 특정 서비스가 요청이 있을 때만 구동된다. 이게 소켓이에요. 그래서 서비스는 항시 가동, 소켓은 필요할 때만 가동,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서비스는 항시 가동되어 있으니까 요청을 하면 바로 응답이 되죠. 소켓은 필요할 때만 가동해야 되니까 요청하면 한 박자 쉬고, 얘가 이제 가동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박자 쉬고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설명이 여기 써 있고요. 소켓도 관련된 거는 요 폴더 있죠. 요 폴더에 일반적으로 소켓 이름 점 소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소켓 구분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로 요번에 요번 수업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죠.